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어떤 걸 추진할지 잘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분야를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 자, 여기 구체적인 설명은 바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상화. 아무래도 낮추겠다는 거죠. 최근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정상화라는 게 사실 지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갑자기 조여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졌죠. 거기에 대해서 정상화라는 거는 대출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도별 지역별로 해서 총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1년에 한 50만 호를 평균으로 공급하겠다. 자, 이런 얘기고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 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 청약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하겠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결국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이 그만큼 늘어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담금, 이 부분도 재건축을 빨리 진행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고, 안전진단부터 어렵게 만들어서 아예 재건축으로 향하는 그런 매매를 갖다가 거의 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을 여러 가지 완화를 시켜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결국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가 이 재건축이 돼야 새로운 집,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함으로써 또 일반 공급이 늘어나면 또 공급이 더 늘어나죠. 재건축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자, 일기 신도시가 29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게 적게는 10만 호, 많게는 20만 호까지 추가 공급을 하죠.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역세권 같은 경우 최대 500%, 평균 300% 정도를 해서 최소 10만 호를 더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회원 전용 영상에 보면은 어디를 더 빠르게 집값이 오르게 하느냐, 이게 구도심을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이 이주 수요를 29만 가구의 이주 수요를 한 20년 동안 받기 위해서는 바로 구도심을 더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해서 그 6, 7차례, 그러니까 한 번에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를 흡수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용적률을 높여서 흡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보시라,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죠. 자, 이 부분도 또 중요한데요. 임대 리치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 임대 등 등록 임대 주택 확충. 지금 여기는 등록 임대에 대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건설임대, 그러니까 등록임대가 있고 건설임대가 있죠. 건설임대는 공급 전체를 갖다가 공급을 해서 바로 보존 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통건물로 운영하는 이런 임대업자를 더 확충을 하겠다. 임대 리치 같은 경우도 기업이 리치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사실상 폐기하겠다, 이렇게 청문회 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어떤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정부 안에서는 다시 온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보완점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겠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자국에서 소득 증빙이 되면 대출도 국내 우리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대출이 되고요. 오히려 세대를 갖다가 신고를 할 때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 모르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는 다주택자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좋은 환경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해서 그거를 제대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아마 그런 방법은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뭐 등본이나 초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호적 뭐 등본이 됐든 그런 거 떼어오라고 그래서 증빙을 하라고 하면 같은 세대인지 세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대를 같은 세대가 아닌 것처럼 해서 가족들이 한 채씩 보유를 한다거나 여러 채를 보유한다거나 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걸 다 피해가는 그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자, 이 세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그 다음 날부터 5월 11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굉장히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자, 2022년 종부세,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 80%까지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단독주택은 뭐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뭐 토지는 2035년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오르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장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시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 그것도 80%까지만 최대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당장 지금 뭐 종부세가 80% 공정시장 비율이 지금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장 요거는 올해 조정을 할 겁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도입을 하겠다. 1세대 1주택자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주택에 오래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소득이 없는데 꼭 고령자뿐만이 아닙니다. 뭐 젊은 분도 소득이 많지 않은 분이 있는데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하나의 정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런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 검토하겠다. 자, 그렇습니다. 종부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뭔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저가주택 가지고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부세도 금액으로 그러니까 2주택은 뭐 6억 공제, 뭐 1주택은 11억 공제가 아니고 금액으로 공제하는 걸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용은 없지만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마 분명히 검토를 할 겁니다. 인수위에서도 얘기를 나왔었고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뭔가 종부세 내는 사람은 뭔가 상위 몇 프로고 뭔가 이게 자꾸 나누는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거보다는 하나로 해서 좀 통합하는 여러 가지 적대심을 들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개편할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이거는 이제 발표를 했었고 1년 동안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자, 결국에는 현 정부 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이거는 이제 법으로 해야죠. 한시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고요.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다수당인 이 민주당에서 절대 지금 동의를 해주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남았고 한 1년쯤 남게 되는 내년쯤이면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들도 또 한 번씩 더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충분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 공제율을 상향. 월세 내는 것에 대해서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요. 주택 임차 자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더 늘리겠다. 자, 이런 건데,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 취득세를 개편하겠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감면을 더 해주고요. 다주택자 중과 하나. 지금 1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취득할 때 8%, 3주택 할 때는 12%,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 8%, 4주택이 12%. 지금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 본의 아니게 봉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연봉을 많이 받고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 집 한 채 사드려야겠다. 명의는 하지만 내 명의로 하는데 이게 8%가 돼버리거든요. 또는 12%가 돼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 자, 다음은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참 대출을 많이 안 해줘서들 난리였었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서는 LTV를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겠다.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 완화는 현재 60에서 70%이던 거를 80%를 우선 추진.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80%. 자, 현행 LTV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40%고 생애 최초는 60%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생애 최초는 70%인데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더 완화를 해주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모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득 많은 분들은 LTV가 완화됨으로써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갚을 능력을 가지고 그만큼 많이 해주는 거는 당연시 보여줄 수 있는데 DSR도 40%냐? 40%가 적은 게 아니야. 내가 100만 원 버는데 나는 50만 원, 60만 원까지 내도 내 생활에 문제 없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달에 300을 버는데 나는 150, 200까지 내도 주택 마련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DSR 가지고 좀 완화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에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들을 고려해 LTV를 합리화 추진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 가구 LTV를 지역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0%에서 40%, 30% 완화. 지금 주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특히 이거를 40%나 30% 정도를 해주겠다. 좀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담보대출을 전혀 없이 아무리 집이 있다고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 갚을 능력만 되면은 해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제가 주택연금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또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형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늘려줍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니까 시세로 따지면 10억, 16, 1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대형은 현재 1.5억에서 시가 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과제 중에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정책에 따라서 이 어떤 매수 수요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당연히 매수 수요가 많이 움직이는 곳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했던 부분, 또 우리 장대장 TV에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